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5억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니 제 명의로 된 신혼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5억이 들었다며 돈을 내거나 집 명의를 이전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 갓 결혼한 부부에게 가장 달콤하고 낭만적인 그 시간은 사랑으로 가득 찬 새 출발을 의미해야 마땅합니다. 독립적이고 성공한 여성이었던 서아에게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쁨은 남편을 다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 전 온 마음과 돈을 쏟아부어 직접 구매하고 디자인했던 자신만의 보금자리, 고급 아파트로 돌아간다는 설렘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의 사적인 공간이자 안전한 안식처였고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장밋빛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익숙한 집이 아니라 미학적 재앙이자 그녀의 개인 공간에 대한 뻔뻔한 침략이었습니다. 미니멀했던 현관문은 조잡한 금색용과 봉황이 새겨진 문으로 바뀌어 있었고 섬세했던 내부 인테리어는 숨막힐 듯 촌스러운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깜짝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 뒤에는 5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청구서와 냉혹한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돈을 내거나 집 명의를 넘기거나. 이야기는 서아가 신혼여행이 끝났으며 자신의 재산과 명예,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서아는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간의 유럽 신혼여행은 아름다운 꿈과 같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범한 일상,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득 담아온 마음을 다해 가꾸었던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집을 생각하자 서아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위치한 200제곱미터, 약 60평. 넓이의 집은 결혼 전 그녀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한 혼수였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그녀는 디자인 설계부터 타일 하나, 가구 하나까지 직접 고르며 온 힘을 쏟아부어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집은 갓 결혼한 남편 민준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는 온전히 그녀 자신에게 속한 세계였습니다. 서아야, 무슨 생각해? 민준이 다가와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안 기뻐? 어제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고 메시지 보내셨는데. 서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와 서프라이즈라니 그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와 교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결혼 전부터 이 시어머니의 강압적이고 계산적인 면모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박 여사는 새로운 가정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민준의 이름을 추가할 것을 은근히 제안했지만 서아가 정중히 거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박 여사는 내심앙심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 서아는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좋은 뜻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녀는 표정을 가다듬고 민준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당연히 기쁘지.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우리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좀 쉬자. 두 사람은 짐을 찾아 예약해둔 차에 올랐습니다. 오는 내내 민준은 핸드폰으로 신혼여행 사진을 다시 보며 들떠 있었고 서아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면 먼저 짐을 정리하고 그 다음 꿀잠을 자야겠다고 속으로 계획했습니다. 차가 푸른 나무가 우거진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고 지하 주차장의 익숙한 자리에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아는 습관적으로 가방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에 닿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그들의 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막발을 내디디려던 순간 그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뒤따라오던 민준이 하마터면 그녀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왜 그래?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 끝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직접 고른 이탈리아 스타일의 미니멀한 검은색 문은 이제 번쩍이는 금색동으로 된 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용과 봉황이 조잡하게 새겨져 있었고 거대한 복자와 온갖 현란한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양 옆에는 심지어 알록달록한 민화 그림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생뚱맞은 스타일은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건축 양식의 아파트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가 크고 촌스러운 금목걸이를 건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갑자기 서아의 심장을 옥죄어 그녀는 숨을 거의 멈췄습니다. 어느 집이 문을 저렇게 촌스럽게 바꿨대? 민준도 어이가 없는 듯 그 미적 감각에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숨을 참은 채 번쩍이는 금색 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불길한 예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가 열쇠를 꽂고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세련된 흰색 신발장과 예술적인 디자인의 벤치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자개장식의 마호가니 신발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그 위에는 가짜 골동품 자기 화병의 조화가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새로 들인 목재 가구 냄새와 저렴한 방향제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갈아 신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섰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그녀가 공들여 설계한 개방형 구조의 거실과 다이닝룸은 거대한 마호가니 장식장과 병풍으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페인트로 칠해졌던 벽은 이제 금빛 무늬의 벽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온 스웨이드 소파는 붉은 모란꽃 무늬의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통유리, 창은 무겁고 장식술이 주렁주렁 달린 붉은 벨벳 커튼 여러 겹에 가려져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넓고 시원하며 예술적 감각이 넘치던 공간은 이제 비좁고 답답하며 촌스러워졌습니다. 졸부의 미적 감각과 숨막히는 갑갑함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뒤따라 들어온 민준도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경악과 불신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 도둑 맞았어? 아니, 어떤 도둑이 이렇게 친절하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고 가? 서아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손가락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TV가 있던 벽은 거대한 옥으로 만든 산수화 석판으로 대체되었고 양옆에는 사람 키만한 도자기 화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집했던 한정판 장식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온갖 종류의 금괴 모형과 황금색 재물신 동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스타일, 이미적 감각,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 쪽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익숙하면서도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민수랑 지영 씨도 어떻게 여기 계세요? 민준이 안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 비단의 꽃이 수놓인 옷을 입고 머리는 정성껏 파마를 한 채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금반지와 굵은 옥팔찌를 낀 손을 비단 손수건으로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민수와 지영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세아가 왔구나. 박 여사는 그들을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여 환대하며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인 양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떠니? 엄마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 마음에 드니?
전부 요즘 제일 유행하는 럭셔리한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한 거란다. 깜짝 선물? 서아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고 귀가 멍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침략이자 뻔뻔한 파괴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드는 고통으로 간신히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억지로 참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어머님께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허락했나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박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고 우린 한 가족인데 무슨 허락 타령이야. 너희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이렇게 좋은 새 집을 텅 비워두는 게 아까워서 그랬지. 네가 꾸며놓은 건 어휴 무슨 병원처럼 하얗기만 하고 사람 사는 정이 하나도 없잖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깜짝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 내가 직접 인부들 감독해서 싹 뜯어 고쳤다. 이래야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어울리지.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 여사가 쏘아보자 입을 다물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은 무슨. 너희를 위해서라면 이 애미는 얼마든지 고생할 수 있단다. 박 여사는 손을 내젓고는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약간의 탐색과 압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야 봐라. 이렇게 고치니까 훨씬 고급스럽고 아늑하잖니. 자잘한 가구 전부 최고급으로 썼어. 내가 돈 하나도 안 아꼈다. 서아의 시선이 그녀를 스쳐 조용히 서 있는 민수 부부를 향했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약간 찔리는 듯 했지만 그보다는 구경하는 재미에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노골적으로 방 안에 번쩍이는 새 장식품들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에는 질투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선의의 깜짝 선물이 아니라 계획된 약탈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그들은 예비 열쇠를 사용했거나 속임수를 써서 열쇠를 얻어 그녀의 사적인 공간에 침입했고 그녀가 공들여 가꾼 집을 박살낸 뒤 자신들이 고급스럽다고 여기는 것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 스타일은 그들의 시골집과 민수의 신혼방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집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녀의 기존 가구들도 전부 버렸을 겁니다. 분노와 혐오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아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소란을 피워봤자 분풀이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준비를 하고 왔고 인원수도 많았습니다. 민준의 태도는 애매했고 그녀의 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면 손해를 보는 것은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간과 평정심 그리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메마르게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신경 많이 쓰셨네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정신이 없네요. 박 여사는 서아가 수긍하는 듯 보이자 만족스러운 듯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렇지 자꾸 보면 예쁠 거야. 이렇게 으리으리해야 나중에 친구나 친척들이 놀러와도 어깨가 으쓱하지. 그녀는 서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세게 잡아 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서아야, 너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으니 이제 본론을 말할게. 이번에 집수리하면서 내가 모아둔 돈 다 쏟아붓고 민수네한테도 좀 빌렸거든. 다 합쳐서 총 이만큼 들었어. 그녀는 손가락 2개를 펴서 서아의 얼굴 앞에 흔들어 보인 뒤 옆에 있는 마호가니 장식장을 퍽 소리가 나게 세게 쳤습니다. 5억. 박 여사의 목소리는 누구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자잘한 건 빼고 딱 5억만 주면 된다. 전부 고급 원목에 옥돌, 수입벽지, 크리스탈 조명 다 비싼 것들이야. 내가 너희한테는 아끼는 게 없다니까. 내가 너희한테 잘했지? 5억.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 싸구려 합판과 가짜 장식품, 저렴한 플라스틱 소품과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것들로 누구를 속이려는 걸까?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기껏해야 5천만 원이나 될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5억을 달라고 하다니 이건 더 이상 탐욕이 아니라 대놓고 강도질이었습니다. 민준도 차가운 숨을 들이켰습니다. 5억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많기는 뭐가 많아? 박 여사가 아들을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다 현금으로 낸 돈이야. 영수증도 여기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녀는 꽃무늬가 수놓인 가방에서 영수증 뭉치를 꺼내 서아의 얼굴 앞에 대충 흔들어 보이고는 재빨리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서아야, 이 돈 현금으로 줄 거니 아니면 계좌이체 해줄래? 나도 빚 갚아야 해서 기다리고 있단다. 모든 것이 대나처럼 명백해졌습니다. 터무니없음과 극도의 분노가 몰려왔지만 서아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를, 그녀의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눈을, 민준의 난처하면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표정을, 그리고 민수 부부의 통쾌해하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체면을 중시해서 이를 크게 벌이지 못하고 순순히 돈을 내놓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박 여사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고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아에게 바싹 다가가 거의 얼굴을 맞댄 채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아야, 집수리 비용은 5억이다. 서류상으로도 명백해. 이 돈은 네가 반드시 갚아야 해. 첫째, 지금 당장 돈을 내. 그러면 이 멋지게 수리된 집에서 너희 부부가 편안하게 살면 돼. 둘째는 박 여사는 비웃으며 완전히 바뀐 집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집은 내 피땀이 들어간 집이야. 내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 네가 돈이 없으면 그것도 괜찮아. 그럼 이 집 명의를 나한테 넘겨서 빚을 갚으면 돼. 아주 공평하지. 안 그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민주는 경악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흥분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서아는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찬 기운이 뻗치는 것을 느끼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이 가족의 파렴치한 민낯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그녀의 집, 그녀의 혼수 아파트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핑계로 거액의 돈까지 뜯어내려 하다니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서아는 오히려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웃었고 박 여사가 미간을 찌푸릴 정도로 민준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불안해할 정도로 웃었습니다. 의혹의 눈초리 속에서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평정을 되찾아 검고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폭풍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이나 분노의 기색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평정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박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강한 동작은 아니었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태연하게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핸드폰 측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2번 눌렀습니다.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5억 원 아니면 진명의 이전. 서아는 그 2가지 선택지를 반복했습니다.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호수처럼 평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려운 문제를 주셨네요. 박 여사는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야,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이렇게 멋지게 고쳤으니 너희가 사는 것도 더 편하지 않겠니?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마련해보거나 친정 부모님께 먼저 좀 빌려달라고 해봐. 어차피 내 친정은 형편이 좋잖니. 서아는 눈을 내리깔아
눈띠에 차가운 미소를 감췄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곤란함과 타협의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 인테리어도 꽤 특별하네요.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5억은 적은 돈이 아니니 저도 당장 그렇게 큰 현금은 없어요. 제가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박 여사의 눈이 빛나며 즉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역시 우리 며느리가 사리를 아는구나. 한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해줘야지. 며칠이나 필요하니. 사흘이면 충분하니. 사흘은 좀 촉박해요. 서아가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한 것들 중에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친구들한테도 좀 빌려봐야 해서요. 좋다. 일주일이면 일주일이지. 박 여사는 아주 관대한 척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좋은 소식을 기다리마. 그때 돈 받고 깔끔하게 끝내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너희가 더 편한 집에서 살게 해주려는 마음에서라는 거 알지? 네. 서아는 고분고분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들 앉아서 이야기 나누세요. 전 방금 도착해서 좀 피곤해서 세수 좀 하고 올게요. 그래, 그래라. 한 가족끼리 뭘 그렇게 격식을 차리니. 박 여사는 마치 5억이 이미 자기 손에 들어온 것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녀는 기분 좋게 모란 꽃무늬 소파에 앉아 민수에게 명령했습니다. 민수야, 가서 아버지가 가져온 좋은 차 좀 우려 오너라. 형수님 오신 거 축하해야지. 서아는 몸을 돌렸습니다. 순종적인 표정은 즉시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기색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밖에서 들려오는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자신을 격리했습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몇 번 거친 숨을 몰아쉬고 나서야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붉어진 눈가가 보였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중지하고 저장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여 눈에 잘 띄지 않는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녀는 거실과 현관의 몇몇 은밀한 위치에 초소형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핸드폰과 연동되고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이 카메라는 원래 도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연결되자 그녀는 다시 보기 기능을 선택하고 시간을 그들이 신혼여행을 떠난 날 이후로 맞췄습니다. 화면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열쇠로 문을 열고 민수와 인부들을 데리고 거들먹거리며 집으로 들어서는 모습. 그녀가 공들여 고른 가구들을 쓰레기처럼 밖으로 내다버리라고 지시하는 모습. 그녀가 손가락질하며 싸구려 촌스러운 자재로 그녀의 원래 디자인을 파괴하는 모습. 심지어 그녀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카메라 바로 앞에서 민수에게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걔가 돌아와서 이렇게 새 집처럼 바뀐 걸 보고 감히 불평 한마디 할 수 있을까? 걔가 눈치가 있으면 순순히 돈을 내놓겠지. 5억,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 돈이 없으면 더 좋고. 이 집은 나중에 내 여동생네가 들어와 살게 하면 되잖아. 이 동네 위치가 얼마나 좋은데 서아가 감히 소란이라도 피우면. 시집 왔으면 이 집안 사람이지. 걔 물건이 우리 집안 물건 아니겠어?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집 수리해 주려고 자기 돈 쓴 건데 하늘이 두 쪽 나도 당연한 일이야. 감히 한마디라도 하면 버릇없고 불효막심한 며느리가 되는 거지. 사람들 손가락질만으로도 죽일 수 있어. 한마디 한마디가 똑똑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거만함, 계산적인 태도, 파렴치함, 서아의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할 때의 경멸적인 표정, 그리고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것에 대해 민수와 나누는 대화까지. 실제 비용은 870만 원.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났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보며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는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중요한 영상 클립을 복사하여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호흡을 하고 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곧바로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웬일이야? 수정 언니. 서아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나 좀 도와줘. 불법 주거 침입 및 거액 공갈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증거는 바로 보내줄게. 수화기 저편의 상대는 그녀의 오랜 절친이자 이 도시에서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수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업무 스타일과 날카로운 논리적 사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수정의 목소리는 즉시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자세히 말해봐. 서아는 가장 간결한 말로 방금 일어난 모든 일과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이 아주 선명해. 실제 비용은 4,900만 원도 안 되는데 나한테 5억을 뜯어내려 하고 집까지 뺏으려고 협박했어. 주거 침입, 재산 손괴, 공갈 협박, 모든 죄목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 언니가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가능하다면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증거를 수집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 전 내 재산이 고의로 파괴되고 협박당한 것에 대한 경고장도 하나 준비해줘. 아주 강경한 어조로. 아, 그리고 민준 씨의 최근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도 조사해줘. 그 사람도 이 일을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 공범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알았어. 수정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네가 아주 잘 대처했어. 녹음 파일과 감시, 카메라 영상이 핵심이야. 그들을 거기 묶어두고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마. 특히 상대가 여러 명일 때는 더 조심해야 해. 내가 바로 처리할게. 너도 몸 조심하고. 알았어. 언니. 서아는 화장실 문을 힐끗 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서투른 연극의 우스꽝스러운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집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거액의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증거는 다 확보했고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모든 일을 마친 후 그녀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초기의 모든 당황과 분노는 억눌리고 대신 극도의 결단력과 평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꼼꼼하게 수정하여 감정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거울 속에 침착하고 심지어 차갑기까지 한 여자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박 여사가 찻잔을 들고 민준에게 이 집의 고급스러운 점들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나오자 그녀는 즉시 찻잔을 내려놓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야, 나왔니? 돈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니 내가 지금 급해서 그래. 서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박 여사의 탐욕스러운 얼굴, 민준의 회피하는 눈빛, 민수 부부의 구경하는 표정을 차례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손을 들어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네. 갑자기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집안의 가식적인 분위기를 찢으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박 여사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가서 누구인지 좀 봐라. 민수가 일어나 현관으로 가서 새로 바뀐 문이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며 허둥지둥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 밖에 경찰이 왔어요. 뭐라고? 박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경찰? 경찰이 여긴 왜 와? 집을 잘못 찾아왔겠지. 민준도 의아한 듯 문 쪽을 쳐다보다가 서아를 보았습니다. 서아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모두의 탐색적인 시선을 마주하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얼음 알갱이가 땅에 떨어지듯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경찰에 신고해? 너 미쳤니? 뭘 신고했는데? 불법 주거 침입, 고의적 재산 손괴. 서아의 눈빛은 비수처럼 차갑게 박 여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네 글자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거액 공갈 협박죄. 쨍그랑 박 여사의 손에 있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몸에 튀었지만 그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내 시어머니야. 내가 너희 부부집 수리해 준 건데 어떻게 그게 불법 침입이고 공갈 협박이야? 서아야, 너 지금 날 무고하는 거야. 민준도 완전히 당황해서 황급히 다가와 서아를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서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경찰분들께 오해라고 말씀드려. 한 가족끼리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면 어떡해? 서아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어머니, 어떡해요? 민수는 완전히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문 쪽과 창백해진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녀는 서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경악과 분노, 그리고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강한 척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저 애가 문 열게 놔둬. 어디 저 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제 시어머니야. 세상 천지의 시어머니가 아들 집 수리해줬다고 범법자가 되는 법이 어디 있어. 하늘의 맹세코 난 좋은 뜻으로 한 거라고. 서아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번쩍이는 금색 문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등 뒤에서 자신을 꿰뚫을 듯한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분노, 공포, 원망, 그리고 애원의 시선까지.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철컥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의 혼란스럽고 기괴한 풍경을 훑어본 뒤 마침내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앞에 서 있는 서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주거 침입 및 공갈 협박으로 신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네, 접니다. 서아는 몸을 비켜 길을 내주며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그녀는 손을 들어 창백해진 박 여사와 촌스러운 잡동사니로 변해버린 집을 가리켰습니다. 제 집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재산을 파괴한 사람은 저 사람, 제 시어머니 박 여사입니다. 저에게 5억 원을 공갈 협박하고 집을 빼앗으려 한 사람도 바로 저 사람입니다. 모든 대화는 제가 녹음해 두었습니다. 집안의 보안 카메라도 범죄 과정의 일부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안전하게 백업해 두었습니다. 서아의 시선이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시어머니와 경악한 남편과 시동생을 스쳐 지나간 뒤 다시 경찰관들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비좁고 촌스러웠던 거실은 엄숙하고 차가운 분위기로 더욱 숨이 막혔습니다. 선임인 왕 팀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과 사람들을 빠르게 훑어본 뒤 신고자인 서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김서아 씨,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박 여사가 달려들어 왕 팀장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가 피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 시어머니예요. 아들 며느리 집 수리해 주느라 평생 모은 돈 다 썼는데 어떻게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해요. 민준도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감싸며 걱정과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님, 정말 오해입니다. 그냥 집안의 사소한 다툼이에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상황을 잘 몰라서 아마 여행 다녀와서 피곤해서 좀 흥분했나 봅니다. 그는 말하면서 서아를 힐끗 쳐다보며 애원과 약간의 명령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어서 경찰분들께 오해라고 말씀드려. 그냥 오해일 뿐이라고 소란 피우지 마. 서아는 눈앞의 광경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니 편에 서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집안의 사소한 다툼으로 둔갑시키려는 남편을 보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애정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무시하고 왕 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명확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오해는 없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 제 돈으로 직접 구매한 집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제 이름만 올라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박 여사는 제 허락이나 인지 없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저급자재를 사용하여 집을 수리했고 집의 원래 구조와 인테리어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저희가 돌아온 후 그녀는 집수리를 빌미로 저에게 5억 원을 공갈 협박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집 명의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가 녹음 파일과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거짓말, 네가 날 모함하는 거야. 박 여사가 펄쩍 뛰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먼저 낸 돈이야. 영수증도 여기 다 있어. 경찰관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허둥지둥 가방에서 뒤죽박죽인 영수증 뭉치를 꺼내 건네려 했습니다. 왕 팀장은 받지 않고 엄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십시오. 관계가 어떻든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재산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서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서아 씨, 말씀하신 녹음 파일과 영상은 저희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여사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 수리 비용은 5억이다. 첫째, 돈을 내거나 둘째, 집 명의를 나한테 넘기거나 이 돈은 네가 반드시 갚아야 해. 네가 돈이 없으면 그것도 괜찮아. 그럼 이 집 명의를 나한테 넘겨서 빚을 갚으면 돼. 녹음이 재생되자 박 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파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개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그토록 노골적인 협박을 처음 듣는 사람 같았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용량이 커서 백업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아가 덧붙였습니다. 왕 팀장은 녹음을 다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엄숙해졌습니다. 함께 온 젊은 경찰관은 이미 현장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대략 파악했습니다. 박 여사님, 5억 원을 수리 비용으로 지출했고 영수증이 있다고 하셨죠. 저희가 이 영수증들을 수사 목적으로 임시 압수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전문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실제 수리 비용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제 관련된 모든 분들은 경찰서로 가서 상세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안 가. 내가 왜 가야 해. 박 여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막무가내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 시어머니야. 내가 집 수리해 준 게 뭐가 잘못됐어? 천벌 받으련 며느리를 들였더니 날 이렇게 해코지해? 민준아, 내 마누라가 내 엄마 괴롭히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이 쓸모없는 놈. 어머니의 욕설에 민준의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서아의 손목을 무섭게 움켜쥐고 그녀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쾅 닫아 밖에 소란과 차단했습니다. 서아야, 너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민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사나운 기색마저 보였습니다. 저분은 우리 어머니야.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어머니를 잡아놓겠다고? 어머니가 나중에 누굴 보고 살라고?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야. 서아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붉게 부어오른 손목을 문지르며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짓을 할 때 체면 생각은 하셨을까? 당신네 집안에 체면이라는 게 있기는 해? 민준 씨, 설마 당신은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민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목소리에 찔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이 지경까지 만드실 줄 알았겠어? 그냥 우리를 위해 인테리어를 좀 바꿔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만 하셨다고. 깜짝 선물? 서아는 비웃으며 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에 있는 저 쓰레기 덤이랑 5억 원짜리 청구서 좀 봐. 그게 깜짝 선물이라고? 서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내 눈 보고 똑바로 말해. 당신 이 일 미리 알고 있었어. 몰랐어.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에 몰린 민준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가 내 인테리어가 너무 밋밋하다고. 우리가 없는 동안 좀 아늑하게 꾸미고 싶다고 말씀은 하셨어. 하지만 이렇게 만드실 줄은 몰랐고 돈을 요구하실 줄은 더더욱 몰랐다고. 서아야, 설령 어머니가 좀 과하셨다고 해도 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지. 어쨌든 우리 어머니고 내 시어머니잖아. 한 가족끼리 문 닫고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 지금 네가 경찰서까지 일을 크게 벌이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조용히 해결. 어떻게?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순순히 그분께 5억 원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 집 명의를 그분께 넘기거나. 민준 씨, 저 집은 내 집이야. 내 결혼 전 재산이라고. 그분이 하신 짓은 대놓고 강도질이야. 당신은 내 남편이면서 날 보호해주기는커녕 당신 어머니랑 한패가 돼서 날 상대로 사기칠 궁리나 하고 내가 언제 너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야. 민준도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아야, 너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지 좀 마. 내 머릿속엔 내 돈, 내 집밖에 없어. 우린 가족이야. 우리 어머니가 잘못하셨어도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거라고. 어머니가 돈을 쓰셨으니 우리가 좀 보상해드리면 되잖아.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벌여서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놔? 내 눈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기는 해. 이 가정이 있기는 하냐고. 날 잘 되라고. 서아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내 집을 망가뜨리고 나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날 잘 되라고 한 거라고? 민준 씨, 당신 논리 정말 대단하네. 좀 보상해드리면 된다고? 5억이 좀이야. 좋아. 당신 말대로 그분이 5천만 원만 썼다고 치자. 내가 5천만 원 보상해드릴게. 그럼 불법 침입, 재산 손괴, 공갈 협박은 그냥 다 없던 일로 하자고? 단지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분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특권이라도 있다는 거야? 너. 민주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결국 그는 힘없이 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이시잖아. 우리 어머니시라고. 네가 좀 참으면 안 돼? 내가 부탁할게. 어서 나가서 경찰한테 오해라고 네가 화가 나서 신고한 거라고 말해. 우리가 신고를 취하하면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어. 참으라고. 서아는 불과 2달도 채 안 된 시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눈앞의 남자를 보며 극도의 낯섦과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만약 오늘 우리 엄마가 당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당신 물건 다 버리고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넣은 다음에 당신한테 5억을 요구했다면 당신은 참을 수 있어? 당신은 경찰에 신고 안 할 거야? 그건 완전히 다르지. 민준이 불쑥 내뱉었습니다. 뭐가 다른데? 서아가 몰아붙였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고 이분은 우리 어머니니까. 어른이시잖아.
민준의 논리는 이미 완전히 엉망이 되어 막무가내식의 가족주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와 그의 가족의 인식 속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일종의 당연한 권력과 면죄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재산 사생활, 자존감은 그들 눈에는 마음대로 짓밟고 빼앗아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더 말해봐야 소용없겠네. 서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법이 판단할 거야. 이제 경찰 조사에 협조하시죠. 밖에서는 박 여사가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지만 기세는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엄한 제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하가 나오자 그녀는 원망 가득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김서하 씨, 경찰서로 가서 진술해 주셔야겠습니다. 왕 팀장이 말했습니다. 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민준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모두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왕 팀장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일행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찰차에 탔습니다. 가는 내내 박 여사는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좋은 뜻이 어떻게 오해받았는지를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민준은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위로하며 때때로 서하에게 책망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하는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의 그녀의 손은 이 연극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증거가 담긴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으로 안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하는 사건의 전말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녹음 파일과 클라우드에 저장된 감시카메라 영상 접속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조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서명과 지장을 찍어 주십시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서하 씨, 저희가 신속하게 증거를 확인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액이 크고 정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박 여사에 대해 형사 입건을 결정했으며 현재로서는 형사 구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추후 추가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왕 팀장이 처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서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조사실에서 나왔을 때 마침 민준이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박 여사를 부축하며 다른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형사 구속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 박 여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고 더 이상 이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준이 애써 위로했습니다. 서하를 보자 그는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하야, 이제 만족해?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가만 안 둬. 나를 가만 안 둔다고? 서하는 멈춰서서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그분 자신의 탐욕과 무지야. 내가 신고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무관심과 방임 때문이라고. 당신이 그분의 미친 계획을 미리 막았더라면, 그분이 집을 고치겠다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그분이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 했을 때 당신이 공정한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의 어리석은 효심과 무원칙이 당신 어머니를 이 길로 내몬 거라고. 연이은 질문 공세의 민주는 망연자실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경찰서를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피로를 조금 씻어주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수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끝났어. 박 여사는 공갈 협박 및 불법 주거 침입죄로 형사 구속됐어. 잘했어. 수학이 넘어 수정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경찰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했네. 이제 그들은 실제 수리 비용을 확인하고 모든 증거를 보강할 거야. 내 시어머니 이번에 제대로 임자 만났네. 너는 괜찮아? 난 괜찮아. 서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준 씨의 태도를 보고 완전히 희망을 버렸어. 수정 언니,
나 이혼 서류 준비해줘. 진작 그랬어야지. 수정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마보이, 남편의 괴물 같은 시어머니 조합이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게 상책이야. 재산 관련해서는 요구사항 있어. 내 결혼 전 재산은 한 푼도 나눠줄 수 없어. 결혼 후 공동재산은 서하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난 민준 씨가 이 일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공범이었을 거라고 의심해. 게다가 그 집 경제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언니가 철저히 조사해줘. 알았어. 언니한테 맡겨. 지금은 어디로 갈 거야? 집에는 당연히 못 들어갈 테고 일단 호텔에 갈 거야. 내일 사람 불러서 자물쇠 전부 바꾸고 손해사정업체 불러서 피해액 산정할 거야. 아, 맞다. 감시 카메라 영상의 박 여사랑 민수가 실제 비용은 870만 원이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어. 이 단서가 아주 중요해. 알았어. 경찰 쪽에 계속 주시하고 있을게. 너 몸 조심해. 계속 연락하고 전화를 끊고 서하는 길가에 서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그녀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자 그 안에는 민준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섭도록 어두웠습니다. 차에 타. 이야기 좀 해.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서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하야.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인정사정 없이 굴어야 해? 이혼까지 하겠다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 서하는 마침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밤의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내가 인정사정 없이 구는 게 아니라 당신네 집안이 사람을 너무 막다른 길로 몰아붙이는 거야. 내가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네 집안이 한 짓들이 이 결혼을 계속할 이유를 없게 만들었어. 그깟 일 때문에. 그깟 일? 서하는 웃었습니다. 내 눈에는 이건 실패한 강도 사건이야. 당신 눈에는 그게 그냥 그깟 일이고. 민준 씨, 우린 원래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이혼 서류는 내 변호사가 곧 준비할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막 도착한 택시를 향해 빠르게 걸어가 문을 열고 타버렸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민준의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실패한 조각상처럼 서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구속은 첫 단계일 뿐. 다음은 이혼, 재산 분할, 그리고 그 가족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손해사정 전문가, 열쇠 수리공, 그리고 사설 탐정에게 연락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도심의 한 5성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서하는 체크인을 하고 넓은 스위트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한쪽으로 던져두고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믿을 만한 단골 열쇠 수리공에게 연락하여 내일 아침에 집의 모든 자물쇠를 최고 보안 등급의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예약했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인 손해사정 업체에 연락하여 현장 조사 및 감정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일들을 마치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신경은 여전히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핸드폰의 녹음 파일과 중요한 영상 클립들을 컴퓨터와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아버지인 김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기라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걱정과 약간의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하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침착한 어조로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격한 충돌의 세부 사항은 일부 생략했지만 핵심 사실들은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집을 수리하고 5억을 요구하며 집을 빼앗으려 협박했고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여 시어머니가 형사 구속되었다는 것까지. 수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김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걱정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안 대단하구나.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서아야, 네가 아주 잘했다. 경찰에 신고한 건 가장 정확한 선택이었어. 이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변호사는 선임했니? 네, 수정 언니요. 수정이라면 잘 됐구나. 그 아이 능력은 뛰어나니까. 집안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해라. 돈이든 사람이든 걱정할 필요 없어. 서아야, 김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명심해라. 우리 집안은 먼저 시비를 걸지 않지만 당하고만 있지도 않아. 그들이 시작했으니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끝까지 가야 한다. 아버지의 지지는 서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과 한 조각의 망설임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라. 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둘러댈 테니 걱정 끼쳐드리지 말자. 전화를 끊자. 서아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온종일의 피로와 혐오감을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일어난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재생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탐욕스러운 얼굴, 민준의 나약함과 편애, 민수 부부의 통쾌해하는 표정, 모든 장면이 그녀를 역겹게 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박 여사는 처음부터 그녀의 집안 배경, 특히 그 집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준의 다정하고 세심한 태도 뒤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어떤 경외심과 복종이 숨어있는 듯했습니다. 단지 그때는 그녀가 사랑에 눈이 멀어 이런 경고 신호들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늦기 전에 깨닫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옅은 화장으로 다크서클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경찰서에 들러 몇 가지 서류를 보충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박 여사가 제출한 영수증의 진위를 확인 중이며 실제 수리 비용 감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자 열쇠 수리공과 감정팀이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금색 문을 다시 열자 햇빛 아래의 실내는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감정사는 경험이 풍부한 중년 남성이었는데 집안의 광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서아 씨, 이건 변화가 너무 크군요. 기존 인테리어는 거의 전부 파손되었고 이 새로운 자재들은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장식장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합판에 무늬목을 붙인 것들입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전기, 수도 설비도 마구잡이로 건드린 것 같은데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전문 장비를 들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측정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옆에서 따라다니며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전부 싸구려 물건들이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은 신속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현관문과 각 방의 자물쇠를 모두 교체하고 서아에게 새 열쇠 3개를 건네주었습니다. 감정 작업은 오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예비 결과가 나왔을 때 감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서아 씨, 시장 가격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버려진 기존 인테리어 가구 및 전자제품의 가치는 약 8억에서 1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쓰레기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비용은 이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상세 보고서는 3일 후에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서아는 그 액수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구는 수입 소파와 맞춤 제작 주방 가구만 해도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감정팀을 보낸 후 서아는 혼란스러운 것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억눌린 분노가 담긴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야, 우리 엄마를 구치소에 집어넣더니 이제 고소까지 하겠다고? 꼭 이렇게까지 험한 꼴을 봐야겠어? 엄마가 거기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거 알아? 그분이 쓰러질 지경인 건 자신의 범죄 행위가 발각되어 곧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 자기 잘못을 뉘우쳐서가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험한 꼴인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이를 저지르기 전에 생각했어야죠. 민주는 분노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고 치자. 네가 입은 피해 내가 다 보상해줄게. 10억이면 돼. 20억? 네가 부르는 대로 줄게. 제발 고소만 취하해서 우리 엄마 나오게 해줘. 서아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민준 씨, 아직도 이게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 돈 몇 푼이 아쉬운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필요한 건 법의 공정한 판결이고 당신 어머니가 자신의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흥정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고요. 서아야, 우리 어머니야. 너는 내 아내고. 민준이 거의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는 인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 인정? 서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네 온 가족이 한패가 돼서 내 집과 돈을 노릴 때 인정에 대해 말했어? 당신 어머니가 5억을 부를 때 인정에 대해 말했냐고? 당신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심지어 이 일에 가담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인정에 대해 말했어? 민준 씨, 나한테 인정 타령하지 마. 당신들은 그럴 자격 없어. 수화기 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참 후 민준의 목소리는 어둡고 낯설게 변했습니다. 서아야, 후회하지 마.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면 아무한테도 좋을 거 없어. 너한테는 약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오, 나한테 무슨 약점이 있죠? 서아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제 변호사가 당신에게 이혼 문제로 연락할 겁니다. 이혼, 정말 이혼하겠다고? 그럼 아니겠어요? 당신네 온 가족이 계속 내 피를 빨아먹게 그냥 두라고요? 서아는 가차 없었습니다. 변호사 서신이 곧 당신에게 전달될 겁니다. 재산 분할, 정신적 피해 보상,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말을 마친 그녀는 즉시 전화를 끊고 민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고함과 협박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오후에 서아는 호텔 카페에서 수정을 만났습니다. 수정은 검은색 정장 원피스를 입고 노트북을 든 채 서둘러 왔습니다. 상황은 대충 파악했어. 경찰 쪽과도 이야기 나눴고 증거가 우리한테 아주 유리해. 박 여사, 이번에 최소한 공갈 미수죄는 피할 수 없을 거야. 금액이 워낙 크고 정황이 심각해서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혼 소송이야. 이건 이혼 소장 초안이야. 한번 훑어봐. 서아는 컴퓨터를 받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조항들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결혼 기간이 짧아 공동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인 민준의 귀책 사유, 즉 가족이 아내의 결혼 전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공갈 협박을 하려는 의도를 방임한 점을 들어 그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소장은 서아의 결혼 전 재산인 집과 그 가치 상승분은 그와 무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없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언니, 민준 씨와 그 가족의 재정 상황을 더 깊이 파헤쳐줘. 난 민준 씨가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가담했다고 의심해. 게다가 그 집안이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던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빚이 있을 수도 있어. 알았어. 수정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가 구속됐으니 그 집안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친척, 친구들을 동원해서 너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거나 심지어 직접 찾아와서 소란을 피울 수도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알아요. 서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 명 오면 한 명 맑고 둘이 오면 둘 다 막아낼 거예요. 녹음기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정을 만난 후 서아는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준의 고모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아야, 고모가 할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너무 인정머리 없이 굴면 안 된다. 박 여사는 내 시어머니고 어른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짧을 수도 있지.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좀 참으면 될 일을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넣다니 네가 그러면 나중에 민준이가 어떻게 친척들 얼굴을 보겠니? 서아는 녹음을 켜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다른 사람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해서 수억 원 상당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고 5억 원을 공갈 협박한 것이 생각이 짧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모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경찰과 법원이 그게 참으면 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수학이 저편은 말을 잃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은 민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서아야, 외삼촌이다. 네가 억울한 거 안다. 하지만 한 가족끼리 어떻게 밤새 원수를 지겠니? 박 여사도 나이가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버티겠어. 민준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주고 고소를 취하해다오. 외삼촌이 부탁할게. 외삼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나이와 신분은 법을 피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짓을 할 때 제가 버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셨을까요? 이 가정이 깨질 거라는 생각은 하셨을까요? 저지른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삼촌이 저한테 부탁해도 소용없어요. 법원에 가서 부탁하셔야죠. 그 후에는 민준의 사촌 누나라는 사람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를 냉혈한, 무정한 사람, 돈만 밝히고 시댁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며 맹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그저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차가운 요새처럼 모든 도덕적 속박과 악의적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명확한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 그들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친척들은 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체면이나 정 때문에 참아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괴롭힘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호텔에서 업무 이메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내의 일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아 씨 맞으십니까? 저는 X동 주민센터 법률 상담실의 왕 상담관입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서아 씨와 시어머니 박 여사님 사이의 가족 갈등에 대해 저희가 중재를 해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주민센터 중재라. 민준의 가족이 전략을 바꾼 것이 분명했습니다. 행정기관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중재라.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왕 상담관님, 혹시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건 더 이상 평범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박 여사는 형사 범죄 혐의로 현재 경찰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담관님이 말씀하시는 중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 상담관은 당황한 듯 목소리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아, 형사 구속이요? 저희가 알기로는 주로 가족 내부 갈등이라고 들어서요. 상대방 가족 측에서는 만나서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상대방 가족이라면 남편 민준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과 몇몇 친척분들도요. 모두 김서아 씨를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서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나 왕 상담관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저는 상대방 가족과 어떠한 형태의 중재나 협상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만 저는 일이 있어서요.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중재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심지어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려고 꿈도 꾸지 마라. 그녀는 즉시 수정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습니다. 수정은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야. 그들은 지금 머리 없는 파리처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어. 신경 쓰지 마. 모든 일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면 돼. 너 자신을 잘 지켜. 그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 막가파식으로 너를 직접 찾아올까봐 걱정이야. 서아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알아.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아래에 분주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수를 쓰든 그녀는 막아내고 2배로 갚아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선 전화를 들어 룸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체력과 냉철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재미있는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이틀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는 전화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서아는 이 비정상적인 고요함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사정업체에서 공식 피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버려진 인테리어 및 가구의 가치는 9억 2천만 원으로 원상 복구 비용은 약 12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스캔하여 수정과 경찰 측에 보내 범죄 혐의, 입증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수정 쪽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아에게 몇몇 경로를 통해 조사한 결과 민수가 최근 반년 동안 온라인 불법 도박에 빠져 거액의 사채를 졌으며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 부부의 연금으로는 이 구멍을 메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서아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수정의 전화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민준 씨의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3개월 전, 그러니까 너희 결혼 준비 기간에 그가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기록이 있어. 메모에는 집 수리비 대여라고 적혀 있었어. 하지만 그 돈은 너희 신혼집에 쓰이지 않은 게 분명해. 그 집은 네가 네 돈으로 수리했으니까. 서아의 심장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단지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전에 자금을 제공했거나 이것이 그들의 계획의 일부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수정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민준이랑 그 아버지가 최근에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여러 인맥을 찾아다니면서 경찰에 압력을 넣거나 심지어 박 여사의 보석을 신청하려 할 수도 있어.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상대로 그날 오후 왕 팀장이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서아 씨, 피의자 가족 측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여러 차례 경찰서에 찾아와 면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화해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이 가능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 가족이었으니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아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팀장님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대방은 진심 어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법망을 피하려는 생각뿐입니다. 저는 화해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서아는 상대방이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의 그물은 그렇게 쉽게 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그녀는 룸서비스를 시켜 방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경계하며 문으로 다가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는 민준과 그의 아버지 곽 씨가 서 있었습니다. 곽 씨의 얼굴은 어두웠고 민준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지 않고 문을 통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아야, 문 좀 열어. 이야기 좀 하자. 민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이 있으면 제 변호사를 통하세요. 서아야, 곽 씨가 참지 못하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너희를 이 지경까지 만들지 마. 박 여사가 감옥에 가면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 내 평판이 더 좋아지기라도 해? 문 열어. 제 평판은 아버님께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득이요? 서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범죄자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득이죠. 두 분 돌아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을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밖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거의 애원하는 듯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내가 빌게.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셔. 내 손에 다 배상해주겠대. 고소만 취하해주면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안 될까? 손해는 당연히 배상해야죠. 하지만 그건 법원이 판결할 일입니다. 고소 취하는 불가능해요.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기어이 우리 가족을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냐? 곽 씨가 문을 쿵 하고 세게 쳤습니다. 그 감정보고서라는 것도 다 엉터리야. 그 낡아빠진 물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싸? 너 지금 이 기회를 틈타 돈 뜯어내려는 거지. 서아는 더 이상 그들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전화를 들어 프런트에 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808호 투숙객입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거절했는데도 가지 않네요. 보안 요원을 보내 처리해 주십시오. 문 밖의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서아야. 곧 복도에서 발소리와 보안 요원의 질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곽 씨는 욕설을 몇 마디 퍼붓더니 결국 민준을 끌고 떠났습니다. 서아는 문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인내심이 바닥났으며 다음 단계는 더 극단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수정의 경고와 자신의 직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강력한 비장의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주로 박 여사가 수리를 지시하는 장면과 마지막 공갈 협박 장면을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더 이전의 기록에 다른 발견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거슬러 신혼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의 기록을 다시 보았습니다. 화면은 빠르게 지나갔고 대부분은 사람 없는 거실의 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갑자기 출발 전날 밤의 한 영상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과 박 여사가 거실 소파, 바로 나중에 버려진 그 이탈리아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아는 즉시 볼륨을 높였습니다. 박 여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민순의 쪽에서 더는 못 기다리겠단다. 그놈들이 돈 안 갚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했대. 민준아, 너 가진 돈이 대체 얼마나 있니? 민준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진 건 나중에 차 사려고 모아둔 5천만 원이 전부예요. 서아한테는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저 집은 걔 목숨 같은 거예요. 결혼 전 재산이라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사람이 되면 그 집이 어디 도망가기라도 하니? 박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민수부터 살리는 거야. 네가 먼저 5천만 원을 내놔. 나머지는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어머니, 무슨 방법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에 교활하고 잔인한 빛이 스쳤습니다. 너희 내일 신혼여행 가지. 한 달 동안 집 비잖아. 내 생각은 이래. 걔가 돌아오면 내가 깜짝 선물을 해주는 거야. 내가 사람 시켜서 이 집을 싹 뜯어 고칠 거야. 아주 화려하게. 한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러고는 5억 넘게 들었다고 하는 거지. 걔 체면 차리는 아가씨라 이미 다 고쳐진 집을 허물라고 하지는 못할걸? 내가 또 울고불고 하면서 너희 때문에 고생했다고 하면 분명히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놓을 거야. 다 안 내더라도 반만 내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잖아.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될까요? 서아는 그렇게 쉽게 속을 애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건 개동이도 없이 하는 거잖아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제 시어머니인데 내가 걔를 해치기라도 하겠어. 박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걔가 뭘 어쩌겠어. 기껏해야 한바탕 싸우는 거지. 중요한 건 돈이 손에 들어오는 거잖아. 내 동생을 위해서 네가 날 도와야 한다. 내일 가기 전에 어떻게든 나한테 열쇠 하나 남겨놓고 가.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미간을 굳게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발장 맨 아래 낡은 등산화 안에 넣어둘게요. 어머니,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박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고 피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구나. 모든 것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박 여사가 주모자였고 민준, 그는 단지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제공했고 몰래 열쇠를 남겨두었고 암묵적으로 동의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범죄 행위를 도왔습니다.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를 덮쳐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전에는 민준이 단지 나약하고 사건 발생 후 어머니를 감쌌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공범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의 녹음 파일이나 감시 카메라 영상보다 더 치명적인 증거였습니다. 사전 공모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이 영상을 백업하여 수정에게 보냈습니다. 수정의 전화는 거의 즉시 걸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집안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구나. 그 민준이라는 놈 정말 쓰레기네. 서아야, 이 영상 너무 중요해. 이건 민준까지 끌어들일 수 있어. 그는 공범죄를 구성했어. 알아. 서아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수정 언니, 이 영상도 경찰에 제출해줘. 그리고 이혼 소장에 민준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 요구를 추가해줘. 문제없어. 이번에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한번 보자. 수정은 흥분하면서도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조심해야 해. 민준이 이 영상의 존재를 알아? 증거가 확실하다는 걸 알면 막가파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아마 내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줄은 모를 거야. 하지만 조심할게. 수정과의 통화를 막 끝냈는데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역 번호가 찍힌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협적인 조폭 같은 말투였습니다. 김서아 씨 맞지? 내 남편 동생이 우리한테 빚진 돈 언제 갚을 거냐? 숨는다고 끝날 줄 알면 오산이야. 당장 돈 마련해서 갚아. 안 그러면 다음에는 전화로 안 끝나.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채업자, 민수의 채권자들이 어떻게 그녀에게까지 연락을, 전화 잘못 거셨어요. 저는 돈 빌린 사람 모릅니다. 서아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 했었습니다. 민준이가 내 남편 맞잖아. 걔 동생 민수가 우리한테 돈 빌렸다고. 걔네 가족 지금 다 잠수 탔어. 아비 빚은 자식이 갚고 형 빚은 동생이 갚고 남편 빚은 아내가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5억 한 푼도 깎아줄 수 없어. 사흘 준다. 상대방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의 가족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심지어 사채업자들까지 끌어들여 채권자들에게 그녀의 정보까지 흘렸습니다. 문제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번호와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다시 수정에게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채업자라고? 수정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요즘 정말 조심해야 해. 혼자 외출하는 건 최대한 삼가고 호텔 방번호도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 내가 경찰에 이 상황을 주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을게. 걔들은 돈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놈들이야. 알았어 언니. 전화를 끊고 서아는 창가로 가서 반짝이는 네온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적은 혼란에 빠져 비열한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선제 공격을 통해 결정타를 날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핸드폰을 꺼내 거의 연락한 적 없는 번호를 찾았습니다. 민준의 동생 민수. 그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조는 침착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빚진 사채업자들이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협박했어요. 당신이 지금 숨어 지내는 거 알아요. 분명히 말해두는데 만약 나와 내 가족이 당신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해를 입는다면 당신 어머니와 형이 더 오래 감옥에 있게 될 거라고 장담하죠.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잘 처시네요. 문자는 마치 연못에 던져진 돌처럼 답장이라는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가 분명히 읽었으며 두려움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민준 가족의 혼란스러운 내부에 약간의 의심과 압박을 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그녀는 약간의 피로를 느꼈지만 내면은 매우 굳건했습니다. 증거의 사슬은 완성되었고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녀는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지키며 결정적인 마지막 일격을 날릴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아의 문자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과 같아서 즉각적인 답장에 파문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가족 내부에 공포가 퍼져나갔음을 확신했습니다.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수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통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 문자 효과가 대단한데. 오늘 새벽에 금인수라는 놈이 몰래 경찰서에 찾아와서 어머니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대. 아마 네가 자기를 협박한 것도 하소연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당직 경찰관한테 된통 혼나고 갔다는 거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챙기냐고, 사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고 무고한 사람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말이야. 경찰 쪽은 새로운 진전 없어, 언니. 서아는 그쪽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 말 하려던 참이야. 네가 나중에 제공한 그 공모 영상, 경찰이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 오늘 아침에 정식으로 민준을 소환해서 신문했대. 그놈, 이전 진술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순진한 척하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변명할지 두고 보자고. 수정은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박 여사가 제출한 영수증 대부분이 가짜거나 부풀려진 것이라는 걸 확인했어. 실제 수리 비용은 대략 900만 원 정도로 잠정 확인됐는데 네가 영상에서 들었던 숫자랑 일치해. 이건 그들의 공갈 의도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는 거야. 잘 됐네. 서아는 안심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체권에 대해서는 수정이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시골집 수리한다고 해서 빌려준 거라고 해명했대. 하지만 그 영상과 결합하면 이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지. 경찰이 이 자금 흐름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할 거야. 만약 범죄 계획에 사용된 돈이라는 게 증명되면 민준도 죄를 피하기 어려울 거야. 형사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서아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상대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더 미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 씨라는 여성이 가족이라며 급한 일로 그녀를 찾고 있으며 방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즉시 경계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제 정보는 절대로 알려주지 마세요.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우면 퇴거 조치해 주시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재수, 지영. 사채업자들의 협박 카드가 먹히지 않으니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아니 정확히는 괴롭히는 카드를 꺼내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방 안에 유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서아 형님 맞으시죠? 역시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형님, 제발요. 저희 어머니랑 아주버님 좀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남편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소식도 없고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와서 문에 페인트 칠하고 난리예요. 저랑 애는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머니까지 감옥에 가시면 이 집 정말 풍비박산 나요. 형님,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 알아요. 저희가 돈 다 갚을게요.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서아는 침착하게 들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영의 통곡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녀는 파문 하나 읽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 씨, 첫째, 나는 당신 형님 아니고 곧 그렇게 될 일도 없을 겁니다. 둘째, 박 여사와 민준 씨는 형법을 위반했습니다. 내가 취하한다고 해서 취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당신 집이 어려운 건 남편 민수 씨의 도박과 박 여사의 범법 행위 때문이지 나와는 무관합니다. 당신들이 보상하겠다는 건 법의 요구이지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넷째, 만약 사채업자들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증거를 제출하여 민수 씨와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알아서 잘 처신하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고 전화선을 뽑아버렸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해졌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왕 팀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김서아 씨,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피의자 박 씨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증거, 즉 공모 영상을 제시하자 그녀는 수리 비용을 부풀리고 공갈 협박을 하려 한 의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범죄 행위를 자백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단지 집을 수리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의 가담 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돌리며 아들을 감싸려 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한 신문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 특히 김서아 씨께서 제공한 결정적인 영상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열쇠를 남겨두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해서도 빌려준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왕 팀장은 말을 멈췄다가 그의 행위에 공범의 정황이 있지만 현재 증거의 사슬은 주로 박 여사가 주모자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건은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서아는 이것이 2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은 증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민준의 교활함과 운 좋은 심리가 잠시 그를 빠져나가게 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과 이혼 소송에서는 그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통화를 막 끝냈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서아는 미간을 찌푸리고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은 퀭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평소에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아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딱 5분만 부탁할게. 민준의 목소리가 쉬고 지친 채로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습니다.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딱 5분만. 말하고 바로 갈게. 약속해. 민준의 목소리에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지만 겨우 좁은 틈만 열고 문 바로 뒤에 서서 그가 들어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해요. 민준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우리가 잘못했어. 완전히. 사과하러 온 거라면 잘 들었어요. 이제 가봐도 좋아요.
서아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만. 민준이 다급하게 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네가 그 감시 카메라 영상, 그 이전 거, 그거 경찰에 안 내면 안 될까? 아니면 네가 편집했다고 말해주면 안 돼? 내가 빌게. 그 영상이 사실로 확인되면 난 정말 끝장이야. 우리 엄마는 이미 저렇게 됐는데 나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잖아.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서아는 그의 파렴치함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민준 씨, 이 마당에 아직도 자기 죄 피할 생각만 하는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 위증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다니. 당신은 대체 뭘 근거로 내가 당신을 위해 법을 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보상할게. 네가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집, 돈,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혼도 동의할게. 내 조건 다 들어줄게. 제발 그 영상만 내지 말아줘. 보상. 서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나에게 준 상처를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준 씨, 잘 들어요. 법이 나에게 정의를 찾아줄 것이고, 당신은 당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예요. 그 영상,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꺼지고, 대신 극도의 공포와 한 줄기 원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서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아야, 꼭 이렇게까지 인정사정 없이 굴어야겠어? 나한테 살길 하나도 안 열어줄 셈이야. 살길? 서아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몰래 열쇠를 남겨뒀을 때, 당신 어머니의 계획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때, 당신이 내가 그 연극에 맞서는 걸 지켜보면서 침묵을 선택했을 때, 당신은 나한테 살기를 열어줬어. 민준 씨, 길은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고 막다른 길로 들어선 것도 당신 자신이야.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절망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잘 가, 민준 씨, 법정에서 봐. 문이 쾅 닫히며 밖에 실패한 남자와 그녀를 격리했습니다. 서아는 문에 기대어 밖에서 들려오는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 같은 으르렁거림과 이내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민준, 그리고 그 뒤에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예상대로 훨씬 조용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서 오는 전화도 없었고 민준의 친척들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서아가 그들이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바위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수정은 정식으로 민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조항들은 매우 엄격하여 민준이 거의 빈손으로 나가도록 요구했고 그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그가 어머니에게 이체했던 금액과 동일한 2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민준 측은 당연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단호히 동의할 수 없으며 조항들이 불합리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아는 수정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형사사건도 곧 검찰로 넘어갈 테니 두 가지 일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이미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하여 파괴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각을 위탁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꿈이 가득 담겨 있던 집은 이제 혐오스럽고 견딜 수 없는 기억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고 민준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것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수정이 소개해준 투자 컨설턴트와 스타트업계의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의 미래 경력과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끔찍한 결혼 생활을 벗어나는 것은 그녀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호텔방에서 중개업체가 보낸 예비 감정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지역 번호였지만 사무실 번호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서아 씨 맞으십니까? 매우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서아 씨, 저는 X구 검찰청의 공판 담당 검사실입니다. 김서아 씨는 박 여사의 공갈 협박 혐의 사건의 피해자이십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에서 저희 부서로 송치되어 기소를 검토 중입니다. 몇 가지 절차와 사건,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번 방문해 주셔야 하는데 언제가 편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전쟁이 마침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삶도 더럽고 견딜 수 없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의 전화는 사건이 수사 단계를 넘어 공식적으로 사법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이정표와 같았습니다. 서아는 예약된 시간에 혼자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엄숙한 표정의 동검사였습니다. 김서아 씨, 앉으시죠. 동검사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건 기록은 저희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김서아 씨께서 제공하신 모든 녹음 파일, 감시 카메라 영상, 손해 감정 보고서까지 포함해서요. 증거의 사슬이 매우 완전합니다. 피의자 박 씨도 대부분의 범죄 행위를 자백했고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모신 것은 주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절차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동검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아마도 그녀의 행위가 가족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저희는 김서아 씨께 사건 발생 전 시댁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유사한 재산 요구 행위나 김서아 씨의 재산에 간섭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한 후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박 여사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 차례 제 결혼 전 재산인 이 집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보였고 등기부 등본에 남편 민준의 이름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제 집과 돈을 명확한 목표로 삼은 계획적인 사전 공모가 있었던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속 그녀와 민준의 대화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동검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민준, 즉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준 씨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아는 단언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범죄 준비를 돕기 위해 돈과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행위는 전체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서아 씨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민준 씨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추가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박 씨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검사는 말했습니다. 예상으로는 사건은 1개월 내에 기소될 것입니다. 재판 일정은 법원에서 추후 통보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사건에 부수하여 경제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문제는 제 변호사가 처리할 겁니다. 검찰청을 나서며 서아는 전례 없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국가의 기계는 작동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은 법의 궤도를 따라갈 것이었습니다. 모든 소란과 도덕적 속박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혼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측은 예상대로 수정이 보낸 이혼 소장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모든 조항, 특히 정신적 피해 보상 항목을 거부하고 오히려 서아가 가정을 파괴하고 인정머리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수정은 즉시 민준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사건을 알고 있었고 열쇠를 제공했다고 시인한 진술서와 5천만 원 이체 내역을
이혼소송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남편의 귀책 사유에 대한 추가 증거, 즉 공모 영상을 공개하고 얼마 되지 않는 공동재산마저 민준에게 불리하게 분할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압박은 즉시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일단 그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면 그는 체면을 모두 잃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추궁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맞서면 그는 공동재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빚만 떠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변호사가 수정에게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그의 어조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이혼 조건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이 서아에게 보고하자 상대방이 한풀 꺾였어. 하지만 여전히 흥정하려 드네. 특히 2억 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서아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요. 소장의 조항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시간 24시간을 주겠다고. 그러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고 나는 정식으로 경찰에 민준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달라고 요청할 거라고. 최후 통첩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와 민준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로 동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아는 수정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민준은 더욱 초췌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감히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서명하는 내내 그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치 이 악몽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듯 기계적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필체는 안정되고 단호했습니다. 마지막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끝났습니다. 수정이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혼 합의는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재산 분할은 즉시 이행될 것입니다. 축하해, 서아야. 자유를 얻었어.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서아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움직였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합의서 부분을 챙겨 비틀거리며 변호사 사무실을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의 허둥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수정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마지막 전투가 남았어.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 여사의 재판이 진짜 끝이죠.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서아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입지가 워낙 좋아 새로운 주인이 기존 인테리어를 직접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시세대로 빠르게 팔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일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에게 전화했던 동 주민센터의 왕 상담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전말과 성격을 침착하게 다시 설명하고 민준 가족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성급하게 화해를 시도한 것이 부적절했음을 정중하게 지적했습니다. 수학이 저편의 왕 상담관은 매우 민망해하며 계속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상황을 더 신중하게 파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아가 이렇게 한 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기관들이 좀 더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박 여사의 공갈 협박 혐의 사건이 구 지방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재판 당일 서아는 심플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갑고 침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수정이 그녀의 대리인 변호사로서 함께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꽤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 곽씨, 그리고 몇몇 민준의 친척들. 소문을 듣고 온 기자들도 몇몇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제 집과 돈을 명확한 목표로 삼은 계획적인 사전 공모가 있었던 형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속 그녀와 민준의 대화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동 검사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 민준, 즉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준 씨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환은 단언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범죄 준비를 돕기 위해 돈과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공갈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의 행위는 전체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서아 씨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민준 씨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추가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박 씨의 기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검사는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박 여사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후 법정에서는 증거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박 여사가 아들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기양양하게 계산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자 법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져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화면을 쳐다보지 못했고 주위 사람들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곽 씨는 얼굴이 시뻘개져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피고인석의 박 여사는 사시나무처럼 떨며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변호인의 주장을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은 이것이 사전 공모와 계획이 있었던 범죄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신혼여행을 간 틈을 타 불법으로 집에 침입하고 재산을 파괴했으며 거액을 공갈 협박했습니다. 이 행위는 법과 도리를 심각하게 짓밟았으며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변론은 확고한 증거와 검사의 단호한 논고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겠냐고 물었습니다. 서아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발언대로 걸어가 피고인석에서 떨고 있는 박 여사를, 방청석에서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민준의 가족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차분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침착했으며 불필요한 감정은 섞여 있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겪은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의를 찾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저와 유사하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도덕적 속박과 불법적인 침해 행위에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대변하기 위함입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신분은 결코 범죄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갈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그 행위는 가족의 경계를 넘어 법을 위반했습니다. 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 우리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보호하고 가족과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짓밟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모든 이에게 경고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몸을 돌려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의 가족 쪽은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몇몇 배심원의 찬사의 눈빛을 받았고 변호인을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휴정 후 법원은 즉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 씨는 거액의 공갈 협박죄를 범했으며 그 정황이 심각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 후 솔직하게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년에 처하고 개인 재산의 일부를 몰수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한다. 8년 판결을 듣자 박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법무관들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지만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판결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은 없었고 오직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의 평온함과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와 수정이 짐을 챙겨 떠나려 할 때 민준이 갑자기 아버지를 뿌리치고 달려와 서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분노와 절망으로 목소리는 쉬고 뒤틀려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제 만족해? 우리 엄마를 8년 동안 감옥에 쳐넣었어. 연세도 많으신 분한테. 어떻게 네 마음은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네가 이 집안을 박살냈어. 네가 우리 모두를 망쳐놨다고. 서아는 멈춰서서 그를 침착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심지어 약간의 연민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 집안을 박살낸 건 당신 어머니의 탐욕, 당신 동생의 타락, 그리고 당신 자신의 나약함과 방임이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단지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뒤틀린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수정과 함께 태연하게 법원을 걸어나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몸 위로 따뜻하고 찬란하게 쏟아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란, 통곡, 원망은 모두 그 장엄한 건물 안에 단호하게 남겨두고 왔습니다.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